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얼마 전까지 퍼졌던 인식들인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 그러나 미래는 영끌족의 바람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죠. 싸게 사려는 자와 비싸게 팔려는 자의 신경전. 집은 단순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집값이 형성됩니다. 주변 환경, 전세가, 금리와 유동성 등이 그 요인이죠. 그렇다면 영끌족이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는 오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예고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다. 이것은 특히 올해 2022년의 1월에서 5월은 44,541건 거래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졌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4월 1,700여 건에서 6월 9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는데요. 지난해 9월엔 11억 9천만 원에서 올해 7월 21일엔 8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집값이 29%나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직까진 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경매 시장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2020년까지 80%대 수준이던 지역 낙찰가율은 지난 6월엔 108%를 기록하며 수도권 시장 분위기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춘천 후평동의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감정가 1억 1,800만 원보다 35% 가까이 높은 1억 5,800만 원에 거래됐고 강릉 견소동의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아파트는 낙찰가율 161%를 기록해 감정가 1억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책정된 1억 6,9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저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출도 예전만큼 경매가 쉽지 않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재정 범위 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접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강원도 쪽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지만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그 경매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가격들이 조금은 올라가는 양상 형식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꼽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그리고 군포시 삼본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는 전체적인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매 시장이나 부동산 하락세를 피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될까요?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하락 얘기하지만요. 네. 실질적으로 진짜 대세 하락과 비교해 보면요, 가격들이 많이 조정된 게 아니에요. 입찰 경쟁률만 높다고 해서 함부로 또 들어가시면은 또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시장이 움직이는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집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투자는 개인의 선택인 만큼 이 책임 또한 개인의 몫이지만 여느 때보다도 더 신중해야 할 때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팔 사람은 더욱 고심해서, 살 사람은 더더욱 고심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